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베트남 스마트폰 감산 현실화, 조업 일수 축소,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도 조업 축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의 생산 물량도 줄인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 여기에 공장을 더욱더 키우고 베트남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말이 이미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그 조업 일수까지 줄이면서 이제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동반 진출한 그 협력사들도 조업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베트남이 크게 성장을 했고, 여기 베트남이 크게 성장해서 전자산업의 메카가 됐거든요. 전자산업의 메카가 됐는데 이 삼성전자가 줄이게 되면서 이 베트남의 경제까지 꼬그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에서의 스마트폰 감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업 일수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베트남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0%. 이 베트남 공장의 위상이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협력사들의 생산 조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 공장을 통해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수출의 물량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경제가 어쩌면 꼬그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베트남 스마트폰 감산 현실화, 조업 일수 축소,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도 조업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로 기술 산업이 다시 부흥하고 있었죠. 지난 5월에는 HSBC가 승리의 영광을 되찾다라는 베트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산업의 호황과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유입 덕분에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자산업의 호황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저가 의류 그리고 신발 수출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죠. 그래서 한국의 태광실업도 여기에 들어와서, 아니면 이랜드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 의류와 신발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나이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 제품 산업의 중요한 제품 중심지로 변모했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자제품 수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으로 총 수출액의 5.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에는 1080억 달러, 약 138조 7260억 원으로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자 비중이 32%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년 만에 수출 비중이 4배가량 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HSBC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 기술 산업의 성공의 대부분, 이것은 삼성전자의 지금 투자에 기인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년간 베트남에 180억 달러, 약 23조 12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왔다라는 것이죠. 삼성은 베트남 북부 지역의 두 공장은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의 60%, 말하자면 절반 이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베트남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져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수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삼성 한 곳을 통해서. 네, 삼성 한 곳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특히 애플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이미 인프라를
베트남에 구축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이어서 세계에서 베트남 노트북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노트북도 여기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아세안 지역의 주요 생산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도 2006년부터 베트남에 10억 달러, 약 1조 2,845조 원을 투자하고 지난해에는 4억 7,500만 달러, 약 6,10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삼성과 인텔의 성공,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다른 대기업, 기술 대기업들도 베트남을 공급망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가속할 때 연쇄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인프라가 삼성을 통해서 이 베트남에서 뿌리박고 인텔을 통해서 이 다른 기술도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들이,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통로를 구축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생산량을 일부를 떼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넘기기로 한 상황, 이러한 상황의 일환으로 이번에 생산량을 줄여요.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인 그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도 있지만 이러한 재조정 때문도 그 한 영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애플의 공급사인 폭스콘, 럭스쉐어, 고어텍 등도 생산 용량과 현지 직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이러한 직원들이 이미 능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전자산업의 부흥, 이것도 이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진출이, 말하자면 애플의 OEM 업체들의 진출이 베트남에 용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지금 움직이게 되면 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자체도 지금 전자산업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베트남의 전자산업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듯 지금 삼성은 베트남에서의 성공 투자 사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경제 부흥에 초석이 된 삼성이 이제 베트남에서 차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근로자 조업 일수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의 60% 이상을 만드는 베트남에서의 조업 일수, 그것은 그 의의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즉 베트남에서의 스마트폰 감산이 이제 본격화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의 공장 주 3일 근로 조업 내용에 대해서 주요 협력사에게도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제품 생산 라인에 따라서 일부는 주 3일, 일부는 주 4일 등으로 교차해서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트남 현지 공장의 직원을 휴가를 장려하는 등 근무 일수도 줄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무 일수를 줄이게 되면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 자체가 줄 수가 있어요. 임금 자체가 줄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도 줄게 되죠. 이것에 따라 연쇄적인 반응으로 지금 이 공급하는 스마트폰의 주요 협력사들의 생산 일수도 줄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뭐냐, 지금 베트남 전체적으로 임금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협력사의 생산의 조업일수 감축은 불가피하게 됐죠. 2분기 스마트폰 부품 생산 목표치와 조업 빈도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협력사들도 지금 베트남 공장에서 이 부품 자체를 전부 다 안 사줘요. 100% 돌린다 할지라도 100% 구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잉여 인력을 그대로 유효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됩니다. 지금 일부 협력 기업들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한 상황.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조업 일수 감축은 올해 초에 세운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최근 조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베트남의 생산의 목표치가 줄었어요. 이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이 일부도 갔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회복과 AP 수급난의 완화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의 출하량 목표를 연초에 3억 3,400만 대로 높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2억 7천만에서 2억 8천만 대, 지금 한 6천만 대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죠.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갤럭시 S22 시리즈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문제까지 터지면서 악재가 지금 덮쳤기 때문이죠. 여기에 베트남 공장의 점유율 하향까지, 이 하향이라는 것은 다른 공장으로 줄이겠다. 베트남 공장 전체를 한 공장에서 25% 이상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보지 못하겠다. 지금 60%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20% 정도대로 떨어뜨린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60%를 담당했던 이 두 공장이 전체적으로 40% 정도밖에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 스마트폰 해외 공장별 생산 비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구미에서 3%에서 5%, 인도네시아에서 3%, 5%, 브라질에서 10%, 15%, 인도가 20에서 30, 베트남이 50에서 60.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인도의 물량 늘리고 인도의 물량 늘리고 베트남 물량 줄이고 인도네시아 물량 늘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10%가량 늘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베트남의 물량이 줄게 돼요. 베트남의 물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그 노동 강도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삼성이 조업일수를 주 3일까지 낮추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 4세대 갤럭시 폴드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굉장히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드폰이 지금 나오게 되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줄인다라고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삼성의 스마트폰 두 번째 생산기지인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생산 가동률을 낮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불황, 이것이 지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량, 브라질에서의 생산량을, 브라질은 생산량 그 점유율 그 자체를 줄이진 않을 거예요. 줄이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줄이지 않는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남미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삼성 내부의 대외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의 고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베트남에 힘을 빼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내 외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MX 사업부 내부 진단에 나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산량까지 감축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계도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좀 줄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 조업 일수를 원래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삼성전자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죠. 자, 지금 보시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베트남을 이끌고 가는 젖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젖줄이 이 젖이 더욱더 안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베트남이 전자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만드는 가장 좋았던 기업이 어디였냐?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죠. 중국의 생산 기지까지 접으면서 베트남으로 왔는데
이제 베트남도 조금 접어가고 다른 나라,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이동시키겠다라는 분석이죠.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세안 지역의 영향력 강화, 미국의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베트남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예요. 물론 베트남에서의 완전 철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힘을 빼야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향후 말레이시아까지 이런 곳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될 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두고 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 인동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